네, 이번에는 대량 실점이 발생하는 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부분. 요즘 축구가 극단적인 그 하이블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의 굉장히 그 페널티 박스 앞에까지 가서 모든 선수들이 하이블록을 칩니다. 거기서 끊어서 바로 거기서 만약에 볼을 뺏을 수 있으면 바로 슈팅까지 연결될 수 있고 굉장히 상대의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실점이 좀 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나 4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는 뒤집을 수 없다는 그 선수들의 심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뭐 포기를 하면 안 되는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더 실점을 하게 되죠. 상대가 3골, 4골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선수나 전술을 갖고 있는 그런 팀들은 더 쉽게 공을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드를 하고 있고 너무 편해져요. 안 보이던 것도 더 보이고 쉽게 공을 찰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량 실점이 좀 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강팀이 약팀한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팀 뭐 간단히 할 수 있지. 약팀이니까. 오늘은 충분히 뭐 한 2-3골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쉬리가 왜 나오니? 쟤는 누구냐?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 구독자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골을 넣게 되면 계속해서 공격적인 걸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골 넣고 싶고 또 뭐 해트트릭도 하고 싶은 선수도 있을 거고 원팀이라면 한 골 더 넣기 위해서 동료가 또 그 동료 선수한테 굉장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해트트릭도 나오고 또 여러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체력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심리적인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포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형성될 때 팀이 대패가 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 리그를 치르는 동안은 한 번은 대패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팀이건. 스코어가 5대0, 6대0이 아니어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꼭 한두 번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구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꼭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 해설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아직까지 물음표인 것 같고 하프타임 지나서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0대0으로 비기고 있어. 아니면 2대1이나 뭐 이기고 있다가 리드하고 있다가 뒤집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전반전 끝나면 거기서의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무지하게 화를 내고 굉장히 선수들을 쫍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주는 그런 감독이 있죠. 유형이 좀 다르죠. 근데 그랬을 때에 갑자기 경기력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깨워주는 거죠.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주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줬을 때 후반전에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주장이나 선수들의 리더가 한 명 있겠죠. 선수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불어넣고 파이팅을 하게 되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 이 경기가 잘못됐는지 지적해주고 왜 이겨야 되고 더 뛰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선수를 깨워주는 그런 그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감독들이 있죠. FA 게임에도 나오잖아요. 물병을 찾는다든지 그거는 이제 진짜 감독들이 그렇게 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드판을 뭐 집어 던진다든지 화를 많이 내고 라커룸 분위기를 굉장히 적막하게 아주 그냥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선수들 입장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가 확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전반전에 아니했구나.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후반전에는 리셋해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밀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화만 낸다고 하면 선수들이 짜증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매일 화를 내는 감독이었었는데 그러면 또 감독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선수들이 심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서 후반전에 확 바뀌는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전술적인 변화를 줘서 후반전에 바뀌는 팀이 많겠죠. 그런 복합적인 상황을 감독이 계산해서 선수들을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서 후반전에 임하게 되면 그래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 봅니다. 네. 1대0으로 이기고 있거나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잠궈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감독님 개인 성향에서는 저는 안 잠궈요. 저는 잠그지 않고 원래대로 그냥 경기를 할 거고요. 뭐 3대0이 됐던 4대0이 됐던 제가 이제 만약에 지도자를 하게 되면 잠그지 않습니다. 뭐 예능이지만 뭉찬에서도 저희가 이기고 있었으면 절대 잠그는 거 없습니다.
계속 공격입니다. 원래 플레이 우리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제 철학이 있고요. 저도 선수 시절에 자 이대용 있을 때 잠궈 그러면 소극적인 플레이가 되고 공격적으로 안 하고 수비만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만약에 최하위예요. 오늘 경기를 잡아야 강등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판단했을 때 잠그는 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감독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잠그는 축구는 안 하고 싶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는 그 1승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한 경기의 승리에 따라 감독의 위치가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이 많이 쌓인 감독님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판단을 하겠죠. 상대에 대한 분석이나 잠그고 내려왔을 때 역전을 해봤냐 못 해봤냐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이 팀은 역전하기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잠글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아주대 때 후반에 역전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 마음가짐을 하기 좋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 중에 상승세를 경기력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교체 투입이겠죠. 새로운 선수가 와서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게 되면 확 올라섭니다. 가장 중요한 골. 만약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한 골 넣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상승세를 타고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뒤집는 경기가 굉장히 많죠.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 그때 경기를 회상해 보면 유대회 대표팀을 갔다 와서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감독님하고 노력해서 올라온 상태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솔직히 전 경기를 안 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희 감독님이었구나. 여기서 뭐 몰래 온 손님 해가지고 그때 감독님 들어오면 좋을 텐데 경기를 안 뛴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결승까지 노력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들어가서 만약에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안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동료들하고 그 팀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안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죠. 우승이라는. 양보하셨다. 네, 저 MVP를 양보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같은 동기여 선수였었는데요. 이정효 감독이 뭐 지금도 가끔 얘기하면 뭐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정효가 제가 없는 사이에 열심히 팀을 이끌었고 또 결승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결승전에서 골 넣고 우승했다는 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오게끔 모든 선수가 해놓은 거고 제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때 선수들하고 이정효 감독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었고 만약에 돌아왔는데 팀이 예선 탈락하는 상황이었으면 거기에 제가 뛸 수 없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약간 얍삽하게 가로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미안해서 아마 MVP를 양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인형들 터키전 때는 우리가 지겠다였어요? 아니면은 역전해서 3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는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3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면 저희가 목표했던 16강은 뭐 달성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이미 뭐 결승전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내가 터키전에서 골을 넣은 것 같은데 그게 업사이드 판정이 났거든요. 그거 지금 만약에 VAR이 있었으면 업사이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연장을 또 그때 제가 왼쪽에서 받아서 골을 넣었는데 그게 업사이드 판정이 났었어.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진 않은데 이기려고 했죠. 근데 터키가 그때 슈케르하고 만시 이름 뭐 기억이 또 정확히 안 나네요. 그거 저 확실히 나가지고 그것도 이름 기억 못한다고 또 구독자분들 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도 제가 중계를 하면서 오늘 만약에 중계를 하잖아요. 다음 경기를 바로바로 라이브로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가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경기했던 거를 이름하고 전술이나 모든 거를 그 경기 내용을 이걸 지워버리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내일 경기하고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헛나오고 감독 이름도 잘못 부르고 선수 이름도 잘못 부르고 완전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설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오늘 경기를 빨리 지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일 경기를 리셋해서 새롭게 들어가야지
이게 겹쳐버리면 국가도 잘못 부르고요. 한 번은 제가 하루에 2번 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까 경기인 줄 알고 나라를 잘못 부르고 이름 잘못 부르고 엄청 어렵고 막 욕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계할 때도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만시즈 맞아요. 그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하락세를 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팀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월드컵 이후에 뭐 굉장히 활약이 좋은 선수도 있고 또 활약이 부진한 선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해설 얘기를 했지만은 크리스만 감독이 오면서 우려를 했죠. 너무 오랫동안 현장에서 떠난 게 아니냐. 그랬더니 크리스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해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감독하는 것만큼 해설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대중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해설자분들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해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저 높이 평가합니다. 해설자분들도. 네, 뭐 여기까지. 또 뭐 질문 있어요? 네, 되게 많아요. 두 골을 넣어서 헤트트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독님이시면 일단 해트트릭을,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뭐 한 5분 정도 남고 그랬다면은 덜 화가 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2골 넣었어요. 근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 2골을 넣었다는 것은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팀도 많이 이기고 있는 상태라면 해트트릭을 위해서 팀도 도움이 되고 기록을 세울 수 있게 개인을 위해서 좀 경기 출전 시간을 계속 놔두는 감독도 있는데, 시간이 뭐 한 20분, 30분 남았는데 교체한다? 화나죠. 세계적인 선수, 뭐 호날두나 메시나 그런 선수 많이 하겠지만, 기존에 그냥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 공격수 선수나 중간 위치에 있는 팀들이 만약에 선수가 해트트릭을 한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죠. 은퇴한 선수 중에 해트트릭 한 번도 못한 선수도 굉장히 많을걸요. 개인적으로 팀이 크게 이기고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기회를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도 좋고 그 골로 인해서 경기력도 또 높일 수 있고, 만약에 다음 경기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선수의 보호 차원을 위해서 뺄 수는 있으나, 뺀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을 감독이 확실하게 그 선수를 이해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감독이 하라 그러면 그게 법이었고 감독이 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길게 얘기하면 또 다른 길로 너무 새 나가기 때문에, 너무 돌아가면 우리 감독님도 오래 찍는다고 피곤해합니다.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PD가 뭐 이렇게 궁금해요?